5.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 부동산에 관해서 관심이 개인적으로 크게 없다 보니까 대책이 발표돼도 발표된 줄 모릅니다. 네. 그러나 발표되었습니다. 해서 저희 국토교통부 소식통 박선호 제1차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꼭 이 부동산 대책은 앞에 날짜를 붙이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언론에서 붙입니까? 5.6 부동산 대책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목을 따로 붙이는 건 어떠세요? 국토부에서.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원래? 예. 아, 정부 공식으로는 뭡니까?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특징적인 키워드 하나 잡아가지고 예. 그 공급 방안의 핵심이 뭡니까? 예, 그 정부가 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투기를 철저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한편에서는 하고 있고요. 예.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저렴한 주택을 좋은 곳에 빨리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을 양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고 하나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저렴하게 좋은 주택을 착한 공급을 좀 하는 건데요. 아, 그럼 그런 제목을 해주세요. 착한 공급 대책. 예. 그렇게 그 대책의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호 이상의 새로운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그 개발 계획과 이런 것에 더해서 이번에 서울 도심에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재개발 사업을 대신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곳곳에 보면은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철도 뭐 정비창이라든지 국공유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또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곳에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거. 아직도 서울 시내에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예,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곳 중에 제일 큰 곳이 용산의 철도 정비창 부지인데요. 그 철도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뭐 대체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만 평 이상 규모의 지역에다가 약 8,000호 정도의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데 뭐 멀리 그 쾌적하게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도심 안에서 직장과 가까운 곳, 기존에 살던 곳과 가까운 곳에 좋은 그 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재개발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주로 재개발을 말씀드렸고요. 재건축 정비창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둘 다 정비 사업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묶여 있기는 한데 재개발 사업은 주로 노후 불량한 단독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뭐 도로도 제대로 반듯한 도로가 없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서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아파트의 이제 연령이 오래되면 그거를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 그래서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변화는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부동산 우리가 투기라고 할 때 이 주로 그럼 재건축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양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의 대상 예정지들이 그래서 아주 노후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급등할 테니까 그런 게 이제 투기 대상이 돼요. 예, 그 앞으로의 집값 상승 기대, 뭐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많이 몰려들고 이번에 정비 사업에 재건축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그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환경을 개선해야 될 공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사적인 개발 사업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네요.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몰랐네요. 제가 관심이 좀 없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재건축은 아니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한다 이번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또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간에서 재개발보다 공공 재개발이 몇 년은 단축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뭐 거기 토지 소유주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맞습니다. 뭐 사업을 시작을 해야 플래카드 되는데요. 많이 봤어요. 예. 굉장히 내부에서의 갈등, 싸움 같은 것들이 많고 그렇죠. 이 건이 항상 갈리더라고요. 또 사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그 경기가 나빠지면은 사업이 주저앉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통상 10년 이상 걸렸었는데요. 이번에 공공기관 LHSH 공사가 직접 들어가서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서 절반 이하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한테 내가 이 재개발 사업에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분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원의 분담금을 딱 고정된 금액으로 미리 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서 조합원이 내야 될 돈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공기관에 관리하에 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쌓여있던 매물들이 빨리빨리 소진되고 있다. 맞죠?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딱 두 가지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년 내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는 것이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12월 대책을 통해 갖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6월 말 이전에 파는 사람들한테는 유예를 해주기로 배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6월 말. 그렇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집 팔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절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 주로 그런 분들은 6월 1일 혹은 6월 30일 이전에 집을 팔겠다는 의향이 많이 있고요. 그런 세금을 좀 때려줬더니 나타나고 있는 세금을 좀 때려줬더니 본인이 꼭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내놓기 시작한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직접적인 6월 달의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여러 정책들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좀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항상 얘기했던 게 이 정부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 정책은 결국 바뀌게 돼 있고 시장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래 왔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지금과 처음으로 시장에 감지가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뭐 조심스럽지만은 그런 영향이 크지 않나. 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은 안 바꿀 것 같다. 라고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지금. 예,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뭐 그 차관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총선 결과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됐겠네요. 그럼 뭐 제가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해놓고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총선 결과로도. 그래서 최근에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그러니까 집값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런 거네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
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어봐야 집값도 오르지 않을 것인데 네. 더 떨어질 텐데 네. 하면 내 매물을 내놓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부동산 가격 이제 강남의 가격이 좀 떨어지겠네요. 네, 안정화되고. 그렇습니다. 1월 초부터 네.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떨어지는 폭도 조금 더 커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15억 이상 주택담보 금지 이 효과가 나옵니까?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저희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은 네. 종전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것도요? 예. 저건 어떻습니까? 몇 달 전에 나오셔가지고 집값 담합 행위, 네. 예, 그 분여회라든가 뭐 다 모든 분여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몇 분여회나 주민들이 확실하게 담합을 했던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수사관을 투입해서 확실히 그거 찾아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적발됐습니까? 예, 그 지난달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11건을 정식으로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11건. 예, 곧 뭐 검찰에 일부는 송치가 될 예정인데요. 11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갖고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 카페 그렇죠, 같은 데서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카페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주도했는지를 특정하기 위해 갖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서 확인을 했고 네. 그런 피의자를 직접 신문 조사를 해서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한 주에 한 50건 이상씩의 새로운 또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네. 기존에 그 조사 중인 것에 더해서 합쳐서 총 한 200건 정도에 대한 200건. 조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줄긴 했습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마 우리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담합행위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이 담합행위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저희의 그 정부 측면에서의 불법행위 대응 조직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담합행위가 어느 정도 줄었어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입건되거나 확인되는 건수 같은 것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이제 뭐랄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케이스가 네, 지난달에 많이 그 사례들이 좀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네. 예. 그리고 언론에 뭐 저희가 정식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제가 이쪽은 좀 어두워가지고 크게 보도돼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결국은 부동산을 이때까지 하듯이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부동산으로는 돈 벌 수 없는 거구나. 과거처럼은. 네. 그렇게 해야 이게 바뀌는 것이지 법을 아무리 때려잡아도 그 순간만 때려잡아서는 안 되는데 한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앞으로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거 있습니까? 하는 김에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 그 사실 지금 그 초저금리 네. 또 코로나에 따라 갖고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언제 용수철처럼 다시 집값이 네. 피어오를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가 대출이나 세제, 뭐 청약, 거래, 뭐 규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강화할 지금보다 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네. 뭐 불안 조짐이 재현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뭐 전혀 아파트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많이 지으면 코로나 극복됩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에 IMF 외환위기 때라든가 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후폭풍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소유의 편중 현상도 굉장히 심화되고. 그때 예. 오히려 쇼핑하겠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것은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그러니까 2007년부터 작년 말 부동산 대책 하기 전에 서울 집값 오른 것하고 그 이후에 떨어진 것, 뭐 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오른 것에 오른 폭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좀 더 그 하향 조정이 단기간에 급등했던 지역에 있어서는 있어야 된다. 더 센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다음 대책에는 이름을 잘 정해주세요. 날짜 말고. 더 센 대책 이런 걸로. 네, 이름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억되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선호 제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